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가 MC 희망입니다. 오늘 박주영 인터뷰에 초대 손님은요, 대장TV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 우선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 강의를 실전으로 투자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장TV라는 유튜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흑수로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됐다라는 경매 책의 저자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년 시절은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제 유년 시절은 굉장히 빈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땅을 파서 만든 집 반지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벽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람들 지나가는 발도 안 보여. 그런 밑에 있는 극악의 반지하에 살면서 화장실이 밖에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항상 수도가 얼어서 동파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쓰면 저는 못 써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급하면 막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밖에서 또 기다려야 되고, 꼭 우리가 수그려가고 머리 감기도 하고, 또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들어 하셨고, 20살 때까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빨리 하루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할머니한테 좀 더 효도를 시켜드려야겠다, 하루빨리 이 가난을 극복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부터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려서부터 그 가난에 대한 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로? 그렇죠, 많죠. 혹시 그 유년 시절에 가족들이 함께 먹으면서 네. 잊지 못한 어떤 그런 밥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혹시? 할머니가 살아계신 생전에 고추장찌개도 잘 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파전 같은 것들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파전도 그렇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파전을 준비해봤는데 네네. 오늘 또 마침 또 비가 오니까 그렇죠. 일단 좀 드시면서 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처음 익히면 괜찮으세요? 이거 맛있습니다. 좀 가족에게 서운했던 점이나 이런 건 좀 없으세요?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뭐 어디 놀러 가는 친구들을 보면, 혹은 이렇게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졸업식이나 운동회나 뭐 이렇게 오실 때 보면 항상 그리웠죠. 그때일수록 더욱더 저는 친구들이랑 놀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잊기 위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원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사그라들긴 했어요. 원망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할머니보다 더 지켜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밖에 많이 없었죠.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체 가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많이. 흔히 요즘 표현으로 이제 흑수저셨는데 그렇죠. 이제 벗어나셔서 어쨌든 지금 이제 결혼도 하셨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데 네. 혹시 대장님만의 어떤 좀 특별한 자녀 교육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희 부가 주변에 영어를 다 시킨다고, 그래서 애들 자꾸 막 영어를 알려줘요. 7살짜리한테 영어를 많이, 5살짜리한테 영어를 알려주는데, 얘가 한 5분 지나면 몸이 오징어 꼬이듯이 꼬여요. 재미가 없으니까. 집중이 사실상. 그쵸. 근데 저는 그런 거 지향하지 않거든요. 얘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시키면서 좋고, 세상에서 살면서 다 3가지 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사업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당연히 해야 되는 소득이죠. 거기다 연결돼서 자본소득을 세팅할 수 있게끔 준비를 도와주면 돼요. 제 아이랑 가장 많이 하는 게 모노폴리라는 게임이 있어요. 은행 표시 있고. 맞아요. 은행 표시 있고, 그거를 같이 해요, 둘이서. 하면은 저는 땅을 못 사고 계속 빙글빙글 돌면 월급 주거든요. 네. 20만 원씩. 그렇게 계속 월급 받고 20만 원 받아. 내 딸은 땅을 사요. 그럼 내가 월급 받고 땅에 걸려서 임대료를 줘. 결국엔 내가 파산해요, 제가. 그러니까 내 딸도 알게 되죠. 월급만 받으면 파산하는구나. 뭘 사야지만 이 자본소득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좀 느끼게끔 많이 알려주거든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사는 세상도 비대면 시장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시대로 거의 1%도 안 되는 금리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야 될 시장은, 세상은 더욱더 가파르게 성장된 시장이라 자본소득을 세팅하고 하지 않고서야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이한테도 미리 걔가 소득함에 있어서 임대료를 받고, 그 임대료를 가지고 소득이 늘어나는 과정들을 알려주면, 오히려 이런 쪽을 알려주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나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대장님은 뭐
사회생활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지 않았냐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네네. 사회 초년생 때 월급이 얼마셨는지.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월급이 150에서 180 사이였거든요. 그 급여가 나쁜 수치는 아니었어요. 제가 영업직 수당이라서 약 180 정도를 수당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급여를 한두 달 딱 받고 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결과라는 걸 알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무조건 집이 1순위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반자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에서 씻고 싶은 거예요. 헐 이렇게 안 숙이고 네. 세면대가 있고 근데 그런 집들이 통상 아파트 서울권에 내가 사고 싶어하는 데가 그때는 한 3억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한 180 뭐 이렇게 받게 되면 안 쓰고 모은다고 가정하고 100만 원씩 적금한다고 하면 1년이면 1200이죠. 10년이어봤자 1억 2천 뭐 예를 들어 30년을 내리 모아야 된다는 수치가 나와요. 근데 이거 전제가 있겠죠. 결혼을 안 해야 돼. 왜냐면 부양가족이 생기면 지출액이 너무 많아지니까 차도 안 사야 되고 회사도 30년간 존재해야 돼. 그 회사에서 또 인정받아야 되니까 시키지도 않아도 철야 야근 특근을 나 혼자 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전제 하에 30년 뒤에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니까 한 달 단위로 집값이 10에서 5%씩 막 뛰는 거예요. 절대로 근로소득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현실이. 그래서 주변에 제가 뭐 성공하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서포트 받으실 분들이 하나도 안 계시니까 그냥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자수성 간 사람들의 책들을 무한정 읽었습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왜냐면 답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한 3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조건 성공하려면 3가지 소득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자본소득, 즉 내 돈이 일을 해서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소득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소득은 내가 누군가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를 시켜서 이 시스템이 나 대신 일을 벌어다 주는.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살면서 근로소득만 배웠어요. 그냥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며 사는데 사실상 요즘에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체감 물가가 매년 3%씩 올라간다니까. 이만큼 우리가 현재 가만히 있어도 3%씩 적자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가지 소득을 무조건 세팅하려고 노력했죠. 사업소득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광고 대행사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광고주의 광고를 내가 대행하면서 직접 사업을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다양한 사업을 접목할 수 있겠다. 광고 회사를 입사하고 광고주에 대한 광고를 수주를 받아서 케이블, 공중파 뭐 이런 광고 대행을 전체적으로 수주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죠. 자본소득은 제가 뭐 금매나 일반 매물로 살 돈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 경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경매를 보니까 막 3만 원, 5만 원짜리 땅도 있고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 빌라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매라는 시스템을 통해 내가 부동산을 소득해야겠다. 경매와 사업을 병행한 거죠. 이제 근로소득만으로는 안 되겠다. 착각인 거죠. 네. 근로소득이 영원할 줄 알아요. 다들 생각하시는 게 무한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살고 내일 또 근로하고 이렇게 되는데 절대 무한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가 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내가 나만의 밭을 만들 준비를 읽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